자 얘들아, 일반각과 호도법 파트에서 질문 5번 1번 2번 선생님 2번 둘 다? 오케이. 아 이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풀 줄 알면 나머지 하나 되실 거니까 2번 5번 그리고 픽 뭐라고? 4번 3번 5번 해줄게. 그거 바탕으로 4번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갖고 오세요. 네, 오케이. 오늘은 제가 4시부터 10시까지 밑에 박혀있을 거예요. 질문 있을 때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5쪽. 주시한 어제 몇 점이요? 뭐 틀렸어? 기아? 나이스. 공통 담았어? 오케이. 자, 나 125쪽에서 질문. 아니 그 부채꼴과 넓이 파트에서 질문. 13번.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질문 1. 17번. 아 너무 신난다. 오늘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또. 뭐를? 오케이. 오늘 준비해줄게. 또. 자, 삼각함수의 정의 2. 26번. 어? 26. 자, 집중하자. 딴 거. 삼각함수의 정의 2. 19번.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여기까지가 질문이었는데 잠깐 얘들아. 26번의 답이 1입니다. 미안해, 26번의 답이 1이에요. 질문. 26번. 오케이, 26번. 또. 28번. 28번. 그래프 들어가겠다. 나이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후딱 질문 좀 먼저 볼게요. 자, 우리 123쪽에 발전 문제 2번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2번. 자, 문제에서 얘들아 1번을 좀 보면 승현아, 자,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3, 4분면이라고 하면 180도부터 270도 사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각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3, 4분면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180도니까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70도니까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3분의 세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러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오케이. 2분의 파이보다는 그러면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보다는 크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60도와 90도 사이네. 180도와 270도였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사분면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답이 안 나오셨을 거겠지? 그래서 질문을 하셨겠지. 왜냐면 우리가 쌤이 아마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3, 4분면에 놓여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180도와 270도 사이는 아닌 거지. 한 바퀴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류의 문제는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에 삼각함수 정의 문제를 풀 때는 뭐 솔직히 상관없어. 한 바퀴를 더 돌든 두 바퀴를 더 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류의 동경 문제에 관해서는 얘가 단순하게 270도보다 작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바퀴를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EM파이를 붙인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내신에서는. 알겠죠? 괜히 못 찾으면 틀리니까 플러스 EM파이. 이렇게 쓰는 거 예림이 이해하지?
한 바퀴를 더 돈 다음에 60도, 한 바퀴를 더 돈 다음에 270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3으로 나눠주라고 하면 여기에 3분의 2n 파이, 마찬가지로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살짝만 짱구로 굴려보시면 이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정수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면 정수라고 적어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0, 1, 2, 3을 넣어주는 순간 2파이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 1, 2까지만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3을 넣는 효과는 어차피 0을 넣는 효과랑 똑같을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녀석에 0, 그리고 1, 그리고 2 정도까지만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30도 차이 정도 되는구나 정도 체크해 줄 수 있죠. 그러면 0로 보면 60도부터 30도 차이 나는 거였으니까 90도까지인 거지. 라디안으로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제1사분면이구나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자, 얘가 60도였는데 3분의 2파이 더해지니까 3분의 3파이 파이네요. 그럼 180도부터 30도 커지면 되는 거니까 210도구나. 그럼 우리는 제3사분면 요렇게. 자, 이 정도 넣어주시면 3분의 4파이인데 3분의 파이 더하니까 3분의 5파이 300도인 거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30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0도 차이였으니까 330도겠구나. 그러니 제4사분면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비슷한 결로 2번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아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3번. 나중에 내신 대비가 되면 이 각각의 유형마다 어떻게 푸는지 좀 일반화시켜서 외우게끔 시킬 건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돼. 발전 문제 3번을 좀 보시면 봐봐 얘들아. 시원한 쌤이 동경이 뭐라 했어? 시초선과 이루는 각에 해당하는 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반직선과 7세타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일치한대요. 그런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플러스라 생각을 하는 거고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일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30도나 또는 390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자, 이렇게 시초선이 좀 있을 때 내가 어떤 동경을 하나 재. 근데 얘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다라고 칩시다. 근데 저 녀석이 7세타가 됐다라는 건 각도를 7배 했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되는데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놓이면 우리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대충 7세타라고 하는 것도 동경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구나. 그럼 걔는 이렇게 돌아서 왔겠네 인 거죠. 여기까지 말 때 이해되죠? 근데 저건 내가 너네들 납득하라고 그림을 그린 거지 저게 진짠진 몰라요. 7세타가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림 하나 납득 가능하게끔 그려주고, 그럼 여기서 나는 얘네 둘이 최소한 한 바퀴 이상 차이 나겠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얘네가 최소한 한 바퀴 2파이 또는 4파이, 자, 또는 6파이 또는 8파이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끝도 없이 흘러가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타는 3분의 파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고요. 3분의 4파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고요. 파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안 되고요. 따라서 답은 요렇게 두 개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요.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 자, 세타를 나타낸 거와 5세타를 나타내는 거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건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180도 차이 나는 거야. 180도. 알겠죠? 자, 요렇게 시초선이 좀 있어요. 이렇게 시초선이 있을 때 들어줘. 자, 내가 어떤 반직선 동경 하나가 있어. 요만큼이 세타라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건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야. 우리 점대칭이라는 표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돌아온 거지.
또 다른 각은. 그럼 그 녀석의 각도가 5세타인 거죠. 근데 얘리만 나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지. 얘가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몰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나는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를 뺀 4세타가 최소한 반바퀴 차이 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최소한으로 시원하 그렇지 파이였다라는 거지. 근데 한 바퀴가 더 돈다면 3파인 거지. 한 바퀴가 더 돈다면 5파인 거지.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그럼 나중에 쌤이 뭐 이걸 공식으로 암기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파이 더하기 2n 파이니까 2n 더하기 1파이 꼴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죠? 대충.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뭐 굳이. 알겠죠? 어차피 이거 유형은 1학기 중간고사 때만 하고 털 거야.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네, 모의고사 순위에서는 절대 안 나와. 괜찮으시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그렇게 되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럼 범위에 맞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데 좀 더 가야겠구나. 6파이, 7파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범위를 안 되죠? 얘도 범위 안 돼요? 얘가 범위가 되네요. 4분의 5파이니까. 그 다음 얘는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볼 필요 없네. 답은 요 경우 하나였던 거지. 핑 이해돼? 여긴 이해되지? 옳지. 요런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발전 문제 4번 또는 6번도 못 푼 친구들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나와있는 두 개의 각의 관계를 보라고. 관계를 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두 각을 더하거나 빼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미안하고 한다. 6파이는 왜 썼냐고? 왜 썼냐면 각도가 언제까지 되는지의 범위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6파이를 해서 얘들아 여기 4분의 6파이면 넘어갔네? 이제 안 되지? 더 볼 필요 없네? 써주려고 쓴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이 나오신 게 13번 봅시다. 시현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왜 자꾸 늦게 자? 몇 시쯤 자, 시현아? 4시? 가인이 몇 시쯤 자? 12시 반. 그리고 한 7, 몇 시쯤 일어나? 5시? 6시? 그럼 일어나서 공부 좀 하다 넘어오는구나. 그럼 시현이는 4시쯤 일어나면 4시쯤 자면 몇 시쯤 일어나? 9시? 8시 40분. 집에서 학원까지 얼마나 걸려? 5분이구나? 그럼 씻는 거 한 20분 잡아? 그러면 4시간 반. 근데 이게 이제 너가 누웠는데 잠이 잘 안 들어서 4시까지 된 거야? 아니면 4시에 자려고 누운 거야? 4시 공부를 하다 눕진 않았을 거잖아. 그럼 이때 좀 이렇게 좀 놀다가 오늘 좀 공부했으니까 약간 휴식. 휴식을 너가 12시쯤 집에 가는데 5분 걸리니까 한 12시 5분일 거고. 쉬는데 20분이면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2시간만 2시로 줄여도 6시간을 넘게 자는 건데. 승현이는 몇 시쯤 자? 1시. 몇 시쯤 일어나? 8시 반. 7시 반. 너는 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1시간 씻어요? 근데 6시간은 자 지더라고. 쌤도 해보니까. 그치? 쌤도 초반에 좀 고생했는데 요즘 적응돼서 오늘 꿀잠 너무 잤어요. 너무 좋아. 어제 눕자마자 기절해가지고 눈 뜨니까 이제 씻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너무 잘 잤어. 컨디션 딱이야.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선생님 그 아침 자습하시는 쌤이 지각자 명단을 올려주시거든. 오늘은 누가 지각했습니다. ዙ 이렇게 써있길래 이 시간에 좀만 그지? 일하면 된다 그지? 오케이. 자 봅시다.
조그매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할 수 있어. 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좀 잘 이해하시라고. 아, 너무 커졌는데. 자, 만족합시다. 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짚고 가자. 자, 요렇게 원이 있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자, 요렇게 또 다른 원이 있어. 내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원의 중심과 여기는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가 접점이라고 치자. 그럼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연결을 요렇게 했어. 이 접점을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연결하면 무조건 접점을 지나요, 너? 무조건 지나 100%? 100% 지나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하면 무조건 접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혹시 놓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 더. 자, 원이 있고 만약에 이 안에 원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접점을 지나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접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잡으면 이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접선에서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이거든. 근데 이 접선에 해당되는 접점에서 중심 연결해도 수직이고 얘랑 연결해도 수직이라면 두 직선이 일치할 수밖에 없거든.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갑시다. 열어줘. 자, 크레스들 한번 좀 보면 봐봐. 지금 안에 약간 저런 별 모양의 색칠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녀석의 이제 중심을 내가 이렇게 좀 잡았을 때, 들어줘. 내가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요렇게 선 하나 그면 요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요런 모양이 핑 총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그치? 6개 있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각은 몇 도야? 예, 60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죠? 나는 이렇게 헤게모리하게 생긴 녀석에 대한 도형을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어. 뭔가 원 안에 이상한 도형이 있어. 넓이를 구하래. 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부채꼴 플러스 삼각형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너네들한테 뭔가 원 안에 이상한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걔는 너네가 잘라서 뭘 하든 무조건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나누는 거야. 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보조선들 같은 경우도 좀 긁 건데 들어줘. 접점 같은 거 나오면 중심과 연결, 수직. 그리고 쌤이 이야기를 한 게, 자,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연결을 하면 무조건 접점을 찍는다까지. 접점 나오면 중심과 연결하면 수직.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30도. 30도라고 하는 건 각도가 너무 이뻐. 요 정도 느낌인 것이. 자,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너도 R인데 우리는 1대 2니까 여기가 2R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총 R, 2R, 3R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을 때 이 3R이라고 하는 녀석이 총 6이 돼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R이라고 하는 녀석이 2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나는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부채꼴 삼각형 이야기를 하니까 좀 보이시나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내가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R이 2였다라는 거 아니까 여기가 2면 여기는 2루트 3, 2 곱하기 2루트 3, 4루트 3 나누기 2루트 3.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2루트 3,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60도 3분의 8. 그게 이제 요 넓이인 거지. 핑 해야 되지? 괜찮죠? 편하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우리는 이 자식이 두 개가 있는 게 6세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지. 시연이 했지?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어우 졸려 시연이.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승현아, 쌤이 사인의 정의 어떻게 된다 했어? 그치,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의 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곧 탄젠트는 기울기. 괜찮으시죠? 오케이. 17번 좀 봅시다. 자, 거기 문제를 좀 보면 자, 이렇게 원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성질들을 아직은 알려주지 않아서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좀 갈 건데 어떻게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거기 보시면 요렇게 연결 하나가 되어 있고 자, 요 각도가 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수직이고 요 각도가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랑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를 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걸 떠나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물론 요 베타라고 하는 걸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뒷내용을 그래도 알고는 계시니까. 근데 우리 그냥 요 정도 느낌만 좀 봅시다. 탄젠트 알파 지민아 얼마야? 탄젠트 알파 얼마야? 라고 하면 이런 거지. 요 각에 대해서 쌤이 탄젠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말뜻 이해되셔? 그지? 왜? 요 점의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3분의 1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의 값을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사인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라고 하면 타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어렵게 생각, 아니 미안, 마이너스 3x인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제 말 뜻 이해되셨죠? 연우 이해돼? 오케이. 제가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얘기 좀 할게요. 자, 기본 문제 3번을 좀 저랑 보자. 앞쪽에 기본 문제 3번 앞쪽에 제가 이거 풀어줬죠? 제가 정의로 풀어줬죠? 그지 봐봐 얘들아. 자, 거기 보시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랬을 때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자, 3사분면이에요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아마 첫 번째 풀이로 삼각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걸 이야기해 줬을 거야. 삼각함수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y좌표다 보니까 자, 우리는 반지름이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어. 중심이 있고 요렇게 연결 요렇게 천천히 그냥 봐. 3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느낌의 동경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요만큼을 내가 그냥 세타라고 칭하면 현재 요 녀석이 3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2인 거지. 왜? 나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루트 온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나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임을 알아요.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코사인은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첫 번째 풀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안 풀어. 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부호, 얼사탄코도 알았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면 결과적으로 메인은 직각삼각형으로 빨리빨리 변의 길이들을 잡는 게 메인이었구나. 여서 두 번째 풀이는 직각삼각형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면 즉 마이너스는 잠깐 무시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결과적으로 길이를 체킹할 때 얘들아 큰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직각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좀 갖고 와. 그리고 나서 사인이 3분의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2였다라는 소리네. 길이만 봤을 때 이 정도 느낌인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그냥 쳤을 때, 물론 아니지만 이해됐죠? 요 모양만 갖고 온 거야. 요걸 뒤집어서 세운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 루트 5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코사인은 3분의 루트 5, 탄젠트는 루트 5분의 2 요렇게 우리가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세타가 3, 4분면이었잖아. 그러면 코사인은 실제로는 원래 마이너스였던 거지. 탄젠트는 플러스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요렇게를 우리가 더 많이 푼다라는 거야. 괜찮으시? 요건 여러분들이 중딩 때 했던 방법이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이 3분의 2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러면 사인의 값이 3분의 2니까 사인을 제곱한 게 9분의 4거든. 그럼 코사인을 제곱한 게 9분의 5가 되면 돼. 따라서 코사인의 값은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지. 뿔마가 붙는. 근데 3, 4분면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구나. 요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적절하게 써먹으시면 되는데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게 될 풀이가 요 두 번째일 거다라는 거야.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9번. 19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주제를 알고 계셔야지. 루트 안에 a제곱이 있다라는 건 얘가 a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을 취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자, 세타가 2, 4분면이래요. 2,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픽 뭐야? 그렇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 되는 거지. 더 간단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26번을 좀 봅시다. 두 문제 남았네. 뚝딱하고 그래프 들어가자. 자, 26번을 좀 보면요. 자, 요렇게 좀 나와 있어요. 쌤이 얘들아 앞에 있는 거 약자만 따서 쓸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자,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렇게 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하래요. 그럼 저걸 딱 보면서 그냥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일단 좀 전개 좀 할까? 뭐 이 정도 느낌이지. 그치 시원아? 자, 그럼 전개를 살짝만 좀 하시면 가볼게요. 얘부터 가자. 여기 사인 제곱, 여기 코사인 제곱. 그래서 우리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2똥똥하면 마이너스 2, 2똥똥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요 정도까지 있네요.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치 시원아? 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자,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야 되나? 이거 정리는 뭐 여러분들 아마 잘하셨을 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봐. 그치 시원아? 보시면 야,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 그냥 들어줘.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럼 탄젠트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친구들 여기서 이제 통분하지 않았을까. 너무 잘하셨죠. 근데 여기서 정리하는 거에 살짝 팁은 이때 요 코사인 제곱을 혹시 우리 가연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혹시 제가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죠? 그 다음 요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조금 부담이 적어져요. 요 자식을 여러분들 살짝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에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1 요렇게까지 우리가 좀 쓰실 수 있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코사인 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있잖아. 더하기 2 하면 1 나오는 거죠. 2 되셨죠? 그럼 되지 않았을까? 자, 28번 보자. 28번. 자, 28번에서 후루룩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28번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타가 얼마야? 2분이 적어야 이렇게 나와있네. 그치, 2분의 핑 사인 코사인 8분의 1 굿. 이해되죠? 자, 근데 쌤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같은 식을 딱 보면 승현아 뭐 하고 싶어 해야 돼? 제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 이해돼요? 그치? 제곱해야지, 제곱해야지. 자, 이제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거 5 플러스 2 쌓고잖아요. 괜찮으시죠? 자, 고값식 우리는 4분의 1이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 값 1로 잡아주시면 요 값 나오겠죠? 그럼 A 값 잡히겠지? 그러면 A 값도 잡혔겠다. 여러분들이 뭐 구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삼각함수 그래프 쪽 내용 좀 들어갈게요. 성질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 거야. 내가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원이네. 맞죠? 코사인 6분의 5파이. 틀려도 돼요? 훌륭합니다.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지금 지연이가. 아마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성질을 썼거나 했을 거야. 그럼 요 정도보다 조금 빠르게 다음 주 월요일에 대답해주면 돼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물어볼게. 탄젠트 3분의 2파이. 느려. 자냐? 마이너스 그치?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한 번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어차피 이거 한 번 잘못 체크하면 틀리는 문제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래프를 설명을 할 건데 아마 뭐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만약에 이걸 좀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빡셀 거예요. 처음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좀 보고 해서 한 주 동안 다음 시간에 좀 더 빠르게 대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시겠죠? 연우야,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 요 정도 속도.
너무 좋다. 괜찮겠죠? 네. 자,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배우고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까지 요걸 좀 우리가 주로 학습을 할 건데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개만 얘기하면 와 이해야. 알겠지? 물론 우리 더 내신 교재에는 엄청나게 개빡센 문제까지는 없거든요.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갖고 올 거야. 그냥 그거 따로 한두 문제 정도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걔 중에 한 문제는 충암고 서술형 3번인데 제가 갖고 올 건데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자, 월요일에 갖고 올 거예요. 네.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첫 번째 주기, 두 번째가 대칭이야. 뭐가 됐건 너네들은 항상 저걸 생각해야 돼. 특히나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일단 지금은 그래프 먼저. 자, 이렇게 원이 좀 있고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그래프야 우리 교재에 제가 지금 그린 그래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건데 자, 일단 우리는 왜 그런 느낌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이유를 좀 살펴보고 해볼게요. 자, X축, Y축이고 제가 반지름 길이를 1이라고 합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무 데서나 스탑을 했어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반직선, 동경을 좀 하나 체킹을 하면 내가 각도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둘 다 가능하지만 요런 느낌으로 셌다라고 치자. 그럼 우리는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집중.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좌표야. 근데 내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반지름이 1이죠. 그럼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좌표인데 반지름이 1이니까 y 좌표가 곧 뭐가 돼요? 사인이 됩니다. 따라오시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인데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이 곧 x 좌표가 돼요. 동의했죠?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을 1로 세팅하는 순간 집중. 반지름을 1로 세팅하는 순간 너네가 움직이다가 스탑하는 그때 요때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니네가 움직이다가 스탑하는 그 순간이 곧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돼요. 이르니 반지름 길이가 마침 1이면 니네가 움직이다가 스탑하는 그 순간에 해당되는 점의 좌표가 곧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돼.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함수 그래프를 지금부터 따질 건데 그 말은 이 점이 움직이면서 y 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네. 이름 이해했어? 그 다음 내가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면 이 좌표가 움직이면서 그때 x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탄젠트는 이 좌표가 움직이면서 기울기를 관찰하면 될 것 같아. 괜찮?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자, 좀 보시면 자, 코사인부터 사인부터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집중. P가 여기 있어. 사인 얼마야? 연우. P가 여기 있으면 0. 이해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는 소리는 지금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때 이 점의 y좌표는 0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0이면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겠지? 올라가지 않은 거니까. 그럼 세타가 0이면 점 P가 여기 있고 이때 y좌표가 0이니까 사인은 0. 이해돼요? 그러면 사인 90이라고 얘기하면 세타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럼 이때 점 P y좌표 얼마야? 1. 그러면 사인 90은 1, 사인 180은 0, 사인 270은 마이너스 1, 사인 360은 0.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그거를 총 4단계로 쪼개면 요렇게 4단계로 좀 쪼개면 여기가 2파이인 기조예요.
그러면 사인 0일 때는 0, 90도일 땐 1, 180도일 땐 0, 270도일 땐 마이너스 1, 360일 땐 0.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는 거지. Y좌표가 올라와서 1, 내려와서 0, 내려와서 마이너스 1, 올라와서 0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인데 쌤, 그러면 내가 요 Y좌표가 처음에 0이었다가 올라와서 1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와서 1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올렸냐? 가 한 번만 짚을 건데 잘 들어. 우리가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변화율이 일정할 때 직선으로 그려요. x가 변할 때 y가 같은 값으로 똑같이 변할 때 두 칸 갈 때 세 칸, 두 칸 갈 때 세 칸 이러면 우리가 직선으로 그려. 즉 여기서의 변수는요. 지금 쌤이 뭐 한 거냐면 y는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린 건데 그럼 변수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축이야. 세타가 변함에 따라 사인 값을 찍은 거야. 현탁 이해돼? 무슨 말하는지? 그럼 봐. 처음에 요렇게 있는데 요만큼 세타가 똑같이 요 각이랑 똑같이 세타를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똑같다 치자. 그러면 처음에 y좌표가 더 많이 바뀌었어? 나중에 y좌표가 더 많이 바뀌었어? 라고 하면 처음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각도가 움직일 때 y좌표가 이만큼이나 바뀌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얘가 왼쪽으로 가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y좌표가 뭐 쥐꼬리 이렇게 바뀐 거야. 내 말 뜻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팍 올라가고 나중에는 y좌표만 보면 스물스물 올라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팍 올라가고 나중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직선일 수는 없는 거야. 처음에 스물스물 나중에 팍 스물스물 팍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더 복습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인. 그다음 코사인 그래프 좀 볼게요. 건우 이해돼? 네. 오케이. 여도 괜찮아? 오케이. 처음 혹시라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자, 일단 코사인 볼 거야. 그러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y는 세타의 변화에 따른 자, 그냥 y는이라고 쓰건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이라고 많이 쓰니까 x의 좌표의 변화를 볼 건데 세타가 0일 때 x의 좌표 1, 세타가 90이면 x의 좌표 0, 세타가 180이면 x의 좌표 마이너스 1. 0도에서 180으로 가는 동안 x 좌표를 보면 1에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 다시 1까지 올라가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그럼 나는 1에서 떨궈지면서 90도일 때 0, 180도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0,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형태인데 x좌표는 가로를 보는 거야. 가로. 처음에 움직이면 x좌표가 이만큼 바뀌어. 근데 나중에 보면 x좌표가 이만큼씩 바뀌어.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에 슬쩍 나중에 팍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좌표의 변화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또견이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 나와봐봐. 탄젠트는 기울기야. 세타가 0이면 기울기 얼마야? 0. 기울기 점점 올라가는 거 보여요? 그러다가 90도가 됐어 이렇게.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90도일 때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없어. 값이 없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너네 수투 아니까 90 마이너스 90의 좌극한 세타가 90의 좌극한이면 개가 파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90도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오지게 값하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던 거야.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다가 무한대 값이 없고 바로 음의 무한대 점점 완만해지다가 0으로 떨궈져. 따라서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울기 0 점점 올라가다가 무한대로 발산 그러다가 90도일 때 각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음의 무한대로 와서 0까지 떨궈진다. 우리는 탄젠트가 시어나 90도마다 반복인 걸 알았었기 180도마다 반복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모양의 그래프가 앞으로 반복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잡고 집중. 잡고 360도를 돌리는 순간 리셋이에요. 이해되죠? 잡고 360도가 돌아가는 순간 리셋이기 때문에 사인 y좌표의 변화는 360도마다 반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코사인 내가 360도를 도는 순간 반복이야 다시. 그래서 얘네 둘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반복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180도마다 반복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요쪽에다 요 정도 내용만 좀 쓸게요. 집중.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좀 알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주기. 자, 그럼 주기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잘 들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주기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걸 이야기를 해. 우리 이미 지수로 감수에서도 봤었어. 이렇게 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p마다 반복 치환아 일어나려고 해봐. p마다 반복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집중. fx가 있는데 얘가 f의 x 더하기 3이야. 그럼 우리는 3마다 3칸마다 반복된다인데 잘 들어. 작년 가제울에서 나왔었어.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주기가 3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가지올에서 나왔었어.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반복이 돼. 이런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2야. 여기가 4야. 여기가 6이야. 주기가 4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야. 주기는 2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두 칸마다 반복되니까. 근데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야. 네 칸마다 반복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 이해돼? 얘가 6칸마다 반복돼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주기를 4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짝 잘 걸러 들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보통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주기가 4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주기가 4인 건 아니야. 4마다 반복되는 거지. 지금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야. 이해되고 계시죠? 오케이.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요 정도 느낌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동현이 이해했어? 오케이. 자, 승현. 이거 뭐야? 그치, 이거 y축 대칭. x를 대입한 거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나 똑같아. 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잘했구나. 자, 요거는 원점 대칭.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부호 반대야. 2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랑 부호 반대야. 라고 하는 건 원점 대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 집중. 세타만큼 위로 올라갔을 때랑 세타만큼 밑으로 내렸을 때 x좌표는 뭐해? 같아요. y좌표는 부호 반대야. 따라서 코사인은 y축 대칭이야. 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이해돼?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 y좌표, 세타만큼 내려갔을 때 y좌표는 부호 반대니까 y좌표가 코사인이지. 사인은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세타, 코사인 세타는 x좌표죠.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 x의 좌표랑 내려갔을 때 x의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은 y축 대칭. 그림으로 좀 그리면 우리는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실제로 저 앞쪽도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겠지.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네들한테 야 코사인의 마이너스 60도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거 y축 대칭인데 그럼 코사인 60도랑 똑같지가 빨리빨리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1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자, 사인도 이런 모양이 원래 반복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얘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다예요. 괜찮니? 자, 그래서 코스 사인이지, 사인. 사인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떤 점과 어떤 점, 얘네가 만약에 떨어진 간격이 똑같다면 반드시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지. 즉 사인 마이너스 30도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점 대칭인 걸 알고 있으셔야 얘는 사인 30이라고 하는 녀석의 마이너스를 뱉은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건 누구도 탄젠트도 마찬가지. 왜?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 기울기나 세타만큼 내려갔을 때 기울기가 서로 부호반대거든. 그럼 원점 대칭인 거지. 그래서 탄젠트도 요렇게 어디갔어? 벌었어. 요런 식으로 생겨서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세 가지의 그래프를 배웠는데 걔 중에 사인은 원점 대칭, 탄젠트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실제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y는 fx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제 좀 바꿀게. 나는 요각이 세타라고 쳤을 때 여기를 세타축으로 좀 본 건데 그러면 쌤이 좀 바꾸면 요 각도를 잠깐만 내가 이제 그냥 x라고 칭하면 요 각도에 대한 축을 x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를 y는 sin x 그래프, y는 코사인 x 그래프, y는 탄젠트 x 그래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요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빠르게 좀 짚고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세 가지만 짚을 건데 제가 두 가지는 이미 얘기를 했어. 주기 그리고 대칭에 대한 내용. 사인은 주기 얼마? 한 바퀴 2파이. 코사인은 주기 얼마? 한 바퀴 2파이. 탄젠트는 주기 얼마? 반 바퀴 180도. 괜찮으시죠? 자, 사인은 정의역, 즉 각도 뭐든 상관없어요. 네가 어디에 놓여있든 y좌표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인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왜? y좌표가 졸라리 높아봤자 1이거든. 걔 낮아봤자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사인의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 코사인도 마찬가지. 니네가 각도가 어디에 있든 x의 좌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코사인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 x의 좌표가 아무리 멀리 가봤자 1, 아무리 졸라 가봤자 마이너스 1. 탄젠트는 x좌표 그 정의역이 안 되는 값들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90도만큼 올라오면 기울기를 얘기할 수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로축이 됐을 때 기울기를 얘기할 수 없어. 그 말은 90도, 270도, 또 180, 또 180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탄젠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0도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라고. 그 정도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잖아. 우뚝 쓰면 기울기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다 보니까 봐. x는 2분의 파이. 얘가 기준 점근선이에요. 닿을 수 없는 선이니까 점근선인데 여기서 파이만큼 n번 가도 또 점근선인 거지.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인데 180도 움직여도 점근선, 180도 뒤로 가도 점근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 만약에 너네들한테 나중에 탄젠트의 점근선을 오픈하잖아? 거기에는 가연아 주기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 자식이 주기가 되는 거야. 얘기 잘 들어. 만약에 너네들한테 어떤 탄젠트의 점근선이 있는데 3분의 2n 더하기 1파이야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이게 점근선이래. 이해돼요? 그럼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시연아? 3분의 2파인 거야. 탄젠트의 점근선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주기가 3분의 2파이구나 라고 봐야 된다고. 3분의 2파이씩 n번 갈 때마다 점근선인가 봐. 그 말은 주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물론 이게 점근선을 다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 점근선 안에 주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시원 이해했지? 시원 이해했지? 지민이 이해했지? 자, 마지막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서 잘 들어 얘들아.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은 결국 같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 어차피 이거 원이잖아.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랑 요렇게 움직일 때 또는 요렇게 요렇게 움직일 때랑 요렇게 움직일 때 내가 요렇게 바라보고 요렇게 바라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형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지연이한테 지연아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연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 들어. 집중. 여기가 6분의 5파이였다라고 치자. 왜? 우리는 여기가 파인 걸 아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들 있죠? 셈이 좀 빠르게 했는데 좀 더 다듬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는 건 너네가 복습 때 해. 자, 그러면 6분의 5파이가 딱 여기인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거든. 6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여기 지점에 6분의 파이인 지점을. 이해돼? 그러면 1에서 떨궈지면서 6분의 파이였던 지점에 해당되는 y좌표와 파이에서 올라가면서 6분의 5파이가 됐던 요 지점은 요 길이나 뭐 할 거야? 가꿨죠? 이해돼? 그러니까 6분의 파이일 때가 얼마지라고 지연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러니까 아 얘는 정확하게 부호반대였겠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야. 관우 이해해서 무슨 말하는지? 다시 6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해당되는 y좌표가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물론 그 정도 값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아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얘가 갔을 때 이거라면 뒤로 갔을 때 똑같이 내려가면 되는 거지. 여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이게 얘들아 당연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로딩이 걸려요. 근데 그거 빨라져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서 익숙해져서. 그럼 봐. 내가 아까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 다른 거 쓰자. 아니 하자.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사인이잖아. 그러면 이 정도쯤 셈이 그냥 선 하나 그을게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y좌표는 똑같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요 점의 x의 좌표가 3분의 파이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당연히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뭐 할 거야, 관우야? 같을 거야. 근데 여기가 파이거든. 그럼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뒤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오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될 거거든. 그럼 우리는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가 뭐 할 거고 같을 거라는 걸 아는데 사인 62분의 루트 3인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그래프만 익숙해지면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삼각함수도 뒤쪽에 우리가 막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거든요. 어차피 2차 방정식이야. 푸는 건 졸라 안 어려워.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프가 친숙해지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계속해서 어버버버 거리게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까지 이 그래프를 조금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칠판 지우고 하나만 더 좀 할게요. 자, 마지막 이거예요.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렇게 있다라고 좀 치자. 조금씩만 해볼까? 우리 교재에는 아마 막 공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외우진 않을 건데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만약에 쌤이 y는 sin x 이건 비교를 위해 쌤이 하나 좀 그려놓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y는 sin 2x y는 sin 2분의 1x 요런 것들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잘 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자, 시원아. 여기 중심이 있고 x축이 있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쯤 어딘가 점피를 잡았을 때 반지 두기를 1이라 치고요. 요렇게 동경 체킹했을 때 요 각도가 x인 거야. 그게 얘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가 다 돌면 점피의 y좌표는 리셋되잖아. 한 바퀴가 다 돌 때까지 x는 360도까지가 필요한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y축, x축, 잘 들어. 여기가 2파이라고 쌤이 좀 치면, 그래서 사인 x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겠다만 요렇게 2파이가 돼야 그나마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현탁 이해돼? 동인이 이해했지? 그런데 자, 사인 2x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가 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그러겠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들아 좀 더 빨리 한 바퀴가 돌아가겠죠? 말뜻 이해돼? 좀 더 빠르게 한 바퀴가 돌아갈 거 아니야. x가 180도까지만 오더라도 한 바퀴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장했던 모양이 조금은 더 빠르게 등장을 해요. 내 말뜻 이해돼? 그래서 그럼 얘는 x가 180도까지만 와도 알아서 두 배를 해주니까 360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180도까지만 와도 한 바퀴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게 sin 2x 그래프예요. 한탁 이해돼? 오케이, 괜찮죠 얘들아?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그런데 만약에 sin 2분의 1x야. 그럼 요 자식은 여기가 2x가 아니라 뭐야? 2분의 1x인 거야. 같은 x를 대입하더라도 sin x에 비해 각이 덜 간 거야. 얘는 x에다가 90도를 대입하면 진짜 90도. 얘는 그것만으로 이미 180도. 근데 얘는 90도를 대입해도 아직 45도까지밖에 효과가 안 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한 바퀴를 돌려면 x가 720도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모양이 등장을 한다 라는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는 360도가 돼야 그나마 180도가 돼.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느려지게. 얘는 조금 더 그래서 펑퍼짐한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요 x 앞에 붙은 얘 있죠? 얘는 주기를 결정해요. 얼마만큼 반복이 되냐.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요걸 딱 보는 순간, 여기를 쳐다보는 순간 요 각이 여기를 결정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인 y좌표는 360도마다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게 얘니까 360도가 되려면 x가 4파이까지 가야 되네. 4파이마다 반복이네. 이렇게 찾으면 돼. 2x면 여기가 2x네. 그럼 이 자식은 조금 더 빠르게 등장을 하는데 언제 360이 되지? x가 파이면 되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막 공식으로 기억하면 요게 중심각이니까 요게 언제 한 바퀴 2파이가 되지를 우리가 체킹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결론, 요 b는 주기를 결정해요. 쌤, 그런데 혹시라도 y는 sin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막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뭐 대칭한 거지? y축 대칭한 거야. 맞지? 그런다고 갑자기 막 폭이 늘어나거나 좁아지거나 이래요? 그냥 뒤집혀진 거밖에 없지. 마이너스는 개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기 하등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주기를 판단할 때 마이너스는 떼면 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x 더하기 3분의 파이야. 주기 얼마야? 개무시. 그럼 중심각이 3x. 걔가 언제 2파이가 되지? x는 3분의 2파이. 따라서 주기는 3분의 2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덩어리는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바뀔 거고. 이해되죠? 즉 뒤쪽에 있는 덩어리는 무슨 이동?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결정한다. 하등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지? 얘는 하등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좌우 평행 이동. 이해됐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y는 sin x라고 했을 때는 자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y는 자 뭐 예를 들어 2 sin x 이렇게 했어. sin 2x가 아니라 2 sin x야? 그럼 얘는 같은 값을 그냥 그대로 몇 배 때리면 되는 거야? 2배 때리면 되는 거니까 아 같은 값이 2배 같은 값이 2배 요런 느낌 같은 값이 2배 그러니까 그냥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최대가 1이었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게 2배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2부터 2로 바뀌는구나 정도는 외우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제 말 뜻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기 잘 들어봐. 나는 너네가 가연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 잘 들어. y는 2 sin x 2 sin 2x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고 치자. 자 만약에 요게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sin 안에서 적용되려면 괄호를 해주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괄호가 없다면 그냥 sin 2x 빼기 2분의 1 요런 느낌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잘 들어. 너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그리고 시작하잖아? 박 터집니다. 왜? 이거 내려간 거거든 그래프. 무슨 말인지 이제 sin 2x를 2분의 1만큼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원래는 우리가 x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내가 이걸 내리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리면 요 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뒤쪽에 있는 요 자식이 있죠? 얘가 무조건 기준이 돼. x축, y축은 나중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 그래프를 본인이 나중에 활용 문제에서 잘 풀고 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라인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하나 그냥 잡아. 아무데나 잡고 이렇게 한 바퀴를 그려. 그리고 여기 라인을 0으로 세팅해. 그리고 주기 얼마야? 파이겠지 저거? 그러면 여기가 파인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2잖아. 두 칸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으로 잡으면 돼? 2분의 3 요렇게. 여길 몇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x축, y축 잡으면 되는 거야. 말뜻 이해돼? 근데 쌤 만약에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했지 무슨 말하는지. 근데 만약에 쌤 막 이렇게 나오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먼저 그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그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했어?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지? 지우고 3분의 파이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지우고 3분의 몇 파이로? 4파이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꼭 0부터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그럼 얘가 좀 이렇게 오다가 한 이쯤 어딘가가 0이겠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제 말 뜻? 전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라도 나오면 기준부터 잡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걸 월요일에 해봅시다. 제가 문제 갖고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좀 학습을 했고요. 여러분들 137쪽부터 139쪽까지는 142쪽까지는 잠깐 건너뛰어? 그건 안 해도 돼. 알겠죠? 네, 그거 다음 시간 숙제로 낼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146쪽부터요. (160쪽까지)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해당되는 거야.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고 파이팅 해보시면서 좀 친숙하게 만들어와 주세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문제 하나 안 풀어봐도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